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는 부동산 물권의 소멸 등에 관한 주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민법 186조부터 시작해야 되죠. 법률 확인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고요. 한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어떻다 등기해야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공동소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물권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지분권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갑이 을한테 나 물권 포기할래, 내 지분권 포기할래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가 을게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자 갑의 지분에 대해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하게 을이 이 전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권의 포기라는 것은요, 등기까지 해야지 자신의 지분권, 소유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따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지상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니까 포기할 수 있다.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그때는 이제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상권 취득했습니다. 을이 지상권을 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예 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지상권 설정 등기 다음에 여기다가 지상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담보로 병한테 돈을 빌리고 병을 위해서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을의 지상권이 죽어버리게 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자 이 사람에게 어떻다? 동의 또는 승낙을 있어야만이 자신의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세권도 동일한 논리 구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한편 등기가 없어도 물권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슈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토지가 바다 밑으로 특히 이제 하천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토지 소유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지상권이 있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토지가 지금 하천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은 이 토지 소유권 자체가 죽어버리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다 같이 따로 말소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똑같은 구조예요. 자, 갑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Y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도 소멸하게 될 테고 을의 저당권도 다 소멸하게 된다. 말소 등기를 따로 안 해도 저당권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개념. 그래서 해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게 되면 멸실 등기 또는 말소 등기를 안 해도 그 물권 자체가 소멸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자, 이건 거의 이슈가 안 되는데 우리가 용익권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익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리를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굳이 뭐 살붙이면 소유권 같은 건요. 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년 아니라 30년 동안 이용을 안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소유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저당권도 기본적으로 시효 완성의 문제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역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이 용익물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요. 자, 지역권을 또 전세권을 설정할 때 혹시 존속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어떻다? 역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슈를 삼습니다. 거의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같은 피담보채권, 유치권 같은 피담보채권을 전제로는 소위 담보물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 소유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자, 유치권이라 불렀었고요. 저당권은 돈 갚을 때까지 저당권 가지고 있다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저당권이라 불렀다. 그러면 이제 돈을 다 갚아버리면 소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이때는 유치권, 저당권은 어떻다? 굳이 뭐 등기니 뭐니 이거 상관없이 당연히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몇 번, 한두 번 보시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영역이고요. 출제 이슈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 정도가 물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되는데 얘들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 혼동 파트는요, 지금 이제 이 물권법 총론에서 꼭 내는 게 아니라 뭐 저당권 파트에서 낼 수도 있고 지상권에서 낼 수가 있고 유치권에 낼 수가 있고 곳곳에서 흩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동이 제일 어렵고 조금 개념상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혼동 얘기를 논하려면은 자, 이게 저 얘기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물권의 종류에 관한 개념이 세팅이 돼야 돼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제한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중 일부를 떼내서 사용수익을 지배하는 물권을 용익 물권이라고 불렀었고, 처분권을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을 담보 물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하고요. 소유권에 대응해서 용익물권, 제한물권으로 분리되는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을 갑이 사버렸다. 그러면 굳이 갑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모두 지상권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소유권의 범주에는 당연히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개의 권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모두 귀속이 되게 되면 뒤에 있는 권리는 경우에 따라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우리가 혼동으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례를 가지고 몇 개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물권 파트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야이야 혼동이라는 개념이 조금 힘들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례를 가지고 이건 외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볼까요? 자, 물권에 소멸되는 것, 이건 이제 따로 말소 등기 등을 안 해도 뒤에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례를 가지고 보시면 간단해요. 갑의 X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을이라고 되어 있죠.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상속의 문제가 터졌다. 갑의
예를 들어 을이 상속인이고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을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다? 지상권도 가지고 있다. 그럼 뒤에 있는 지상권은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사용수익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지상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지금 좀 독특한 개념이 될 텐데, 자, 우리 앞에서 저런 거 있었다. 지금, 자, 요거하고, 비교해 볼게. 요거부터 하나 보고 갖고 볼까요? 갑의 X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을 병이 가지게 된다. 요렇게 사안이 주어졌는데, 색깔 입혀지면 보니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이 X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X 토지에 대해서 병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2번 저당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꼴이거든요. 뒤에 있는 저당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병의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바로 비교해서 볼 것이 이하에 있죠. 바로 갑의 X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병이 2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했을 때 을의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결론부터 보게 되면 혼동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을이 만약에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을의 저당권,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을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을의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을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병이 그 다음에 배당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굳이 소멸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을의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되면 을에게 손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이 사람 을의 저당권이 1억,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이 1억이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만약에 병이, 첫 번째 사람,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낙찰 금액이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가 진행될 때 낙찰 금액이 1억 5천. 그럼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 을이 1억을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병이 그 다음에 굳이 저당권이 있다라면 5천만 원을 배당을 받을 거예요. 근데 병의 저당권이 없다라면 그 나머지는 누가 소유자인 병이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저당권 같은 경우는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그래서 이때 병이 아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엑스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얘는 어떻다? 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갑의 엑소지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혼동으로 소멸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누구부터 배당을 받아요? 병부터 배당을 받는 사례가 터지게 됩니다. 그럼 을은 손해보는 거죠? 을은 1억 5천밖에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을이 만약에 1번 저당권에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으면 일단 1억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병은 5천만 원 받고 나가리가 되는 거고 을은 5천만 원 결국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보셔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경우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리 구조를 보게 되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지금
갑의 X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입니다. 해서 갑 소유의 X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뭐랬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저당권자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병은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 자기의 지상권에다가 굳이 자기가 혼자서 경매 청구할 실익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하나 더 보고 나서 비교해 드릴게요. 갑의 X 토지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다.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을이 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을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자기는 어차피 상관없어. 어차피 소유권 안에 사용수익에 관한 물권도 권능도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 있는 지상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지상권이 죽어버리게 되면 뒤에 있는 병의 저당권자가 다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을의 지상권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럼 이제 이 파트를 해결해 갈 때는 제일 간단하게 푸는 문제가 뭐냐면 뒤에 꼬리가, 밑에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사안을 이제 꼬리를 가지고 볼까요?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했다. 지상권 기준으로 봤을 때 꼬리가 없죠? 지상권 뒤에 뭐 달라붙어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을의 지상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두 번째 케이스가 봅시다. 갑의 X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병이 지금 소유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병의 저당권 입장에서는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병의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똑같은 그림 막 그려가는데요. 갑의 X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자, 을의 지상권 뒤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제 보겠습니다. 자,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 그럼 병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뒤에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의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 부정되는 그림들도 볼까요? 갑의 X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 1번을 가지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번 저당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원래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꼬리가 귀속되니까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자, 을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보면 뒤에 꼬리가 있죠? 밑에 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의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금 갑의 X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병이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한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을의 원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을의 지상권 뒤에 뭔가 꼬리가 달라붙어 있죠? 이때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 그려보시면 되게 간단해. 그래서 꼬리가 있으면 또는 밑에 뭔가 달라붙어 있는 게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 문제는 사실 물권법 총론 파트가 아니라 나중에 지상권 파트에서 또 저당권 파트에서 곳곳에서 막 쏟아져 나오게 돼요. 소멸 사유할 때마다 응용하는 거고 그게 대부분 답이 뭐냐면은 혼동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는데 굳이 민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 또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을 때 원래 혼동으로 소멸을 해야 되는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법조문의 의미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뒤에 꼬리 달려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뒤에 꼬리 달려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여튼 꼬리가 있으면은 밑에든 뒤에든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니까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혼동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갑시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가 귀속되면요. 말소,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 꼬리 달라붙어 있으면 이때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큰 어렵거나 이런 주제는 아닌데 우리 물권의 종류, 특히 이제 지상권이나 전세권 뒤에 저당권이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세팅이 돼 있으면 뒤에 꼴이 있냐 없냐 이렇게 쉽게 풀어갈 문제이고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아사리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혼동은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답을 뽑아내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의 소멸이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자 지문 좀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주제 등기 청권 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7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7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단독행위다. 일단 옳은 표현이고요. 요건 우리 민법 총칙 할 때 공부했던 개념이 있었죠. 동철, 상추, 취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일종인데 그 자체가 중요치 않습니다. 2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의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뒤에 있는 권리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 해서 권리 포기는 가능합니다. 등기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하는 권리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 자, 두 번째 박스예요.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말소 등기라는 걸 따로 안 해도 어떻다? 이때는 소멸하게 된다. 2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까 사용에 관한 권리 20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에 걸렸었고요. 소유권, 저당권 등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할 것. 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약간 응용 들어갔던 건데요. 나중에 공부할 주제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건 소유권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약간 응용 들어갔어요.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한 반환, 방해, 배제 청구 또 방해 예방 청구 등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4번 피담보채권 소멸되더라도 자 피담보채권은 뭐죠? 돈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피담보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저당권이 말소 등기가 있어야지 저당권 소멸하게 된다. 틀렸고요. 돈 갚아버리면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다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받을 권리 아닙니다. 저당권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을에게 돈을 대출을 받아서
자,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갑이 을한테 돈 갚았다고요. 그러면 을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즉 말소 등기라는 걸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오른쪽 페이지 혼동 관련해서 답을 한번 뽑았고요. 여러분 교재 75페이지 지문 하나.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 그려야 돼.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지상권에다 저당권 취득했습니까? 아니요. 그 토지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에다 저당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병이라는 사람이 X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그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뒤에 꼬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지. 병의 저당권 뒤에 꼬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물권 변동에 관한 주제이고요. 하나만 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작년에 시험 문제 좀 오랜만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3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22회 때 구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쭉 안 나오다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화면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채권과 물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임차권, 그 다음에 나중에 환매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임차권이 가장 전형적인 채권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화면 보셔야 돼. 자, 가십시다. 갑이라는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권 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하고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자, 이쪽에도 그려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두 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등기해야지 어떻다? 전세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의세 합치만 있으면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그림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한편, 자, 얘는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될 테고, 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도 좋고, 아니어도 임차권 설정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예요. 채권 몇 개 안 되고요. 임차권 정도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권은 나머지 공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전세권 성립하게 된다. 임차권은 뭐예요? 설정 등기가 없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이 문제 토지 소유권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 병은 여전히 어떻다? 자, 을이라는 전세권자는 새로 바뀐 소유자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이 문제 토지 소유권을 넘겼을 때 임차권자 을은 병한테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채권과 물권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채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서 등기청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등기청권이라고 하는 것도 자,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등기청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22회 때 구성이 되고 거의 안 나오다가 30회 때 관련한 지문이 나와서 옛날 문제를 같이 엮어서 지금 이제 제가 등기청권을 교재에다 다시 입력을 했는데요. 자, 가볼까요? 법률 행위에 따른 등기청권. 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채권적 청권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야?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어떻다? 등기 넘겨달라라고 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매매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이 문제 소유권을 이전 등기까지 해버렸다 싶시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을은 병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만 등기를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병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 왜? 채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민법 103조에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할 때 논의했던 주제죠. 이중매매에 있으면 등기 먼저 넘겨받은 놈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1 매수인은 누구한테? 제2 매수인 등기까지 넘겨받은 사람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채권적 청권. 똑같은 논리 구조로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을이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자, 지상권자가 되고자 하는 을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약속한 대로 등기 넘겨다오. 근데 얘가 만약에 소유권을 제3자에게 아예 넘겼다라고 하면 바뀐 소유자한테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이때는 소위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부동산 점유취득 시 완성에 따른 등기 청권. 똑같은 거야. 자, 갑과 을 사이에 20여 년 전에 소위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을은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걸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자, 이제 등기 민법 231조인가요? 하여튼 등기 넘겨달라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20년 지난 상태에서 뜬금없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 뒤에 공부하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뭐를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두 사람 사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동산 임차권의 기한. 자, 등기 청권 마찬가지야. 갑소유의 X 부동산에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임차인은 경우에 따라서 누구한테? 갑에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라고는 등기 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준 상태에서 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 그랬을 때 우리 병한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름하여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적 등기 청구권. 자, 이런 채권적 등기 청구권 양도할 수 있고요. 이건 소위 일반적인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 양도, 우리가 채권법은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계약법은 공부하지만 채권법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는데 이 채권 양도를 할 때는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만이 채권 양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때 가서 보시겠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공부할 주제는 아니고 30회 지문 중에 하나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 채권적 등기 청구는요 10년간 행사하자는 어떻다?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매매 계약 체결해놓고 매도인한테 10년 지나도록 등기 청구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최소한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등기 청구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판결에 따라서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소멸시효의 문제가 걸리게 돼요. 자, 이에 대해서 물권적 등기 청구.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하면 어떻다? 등기 넘어가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먼저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해제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되고 갑이 을에게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을이 이행기 이르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해제를 하게 되면 등기는 을한테 있어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청구. 갑은 을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야, 내 건데 네 이름으로 잘못 등기가 가 있어. 그러니까 자, 진정명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등기 나에게 넘겨라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자, 등기하고 실체관계가 불일치했을 때 말소 등기를 해달라라는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해제 효과할 때 볼 텐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넘겼다라고 했을지라도 결국은 이때는 이미 해제권 행사를 하고 나서 등기를 넘기게 되면 병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해제권 행사 전이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해제권 행사를 하고 나서 등기를 넘겨봤자 어차피 얘 명의 등기가 무효이고 뒤에 있는 사람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또는 자,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얘들은 누구한테든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10년 지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2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20년 지나면 나중에 10년 지나거나 20년 지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어요.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건 누구 명의로 현재 되어 있든 간에 물권적 청구 내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법정치상권을 요건 이제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법정치상권에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소위 채권적 등기청구에 대해서 물권적 등기청구이고요. 아까 채권적 등기청구는 소멸시효 문제에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자, 소위 일정한 채권 양도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물권적 등기청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권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하는데 어떤 제약도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등기청구이라고 해서 이건 지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가서 첫 번째 박스를 보게 되면 본문 중에 자, 신청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우리는 계속 공부했던 게 뭐야?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등기 청구권하고요. 등기 신청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서 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넘겨줘? 등기 줘라고 하는 건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고 다만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게 등기를 실행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등기 신청권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지문 중에 좀 의협기적인 게 나왔어요.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30회 때 틀리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계약의 상대방 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등기 청구권이라 부르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다가 내가 자, 예를 들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해야 되니까 등기 넘겨달라라고 요걸 이름하여 등기 신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박스예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 틀렸죠? 자, 계약의 상대방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게 되죠. 아까 물권적 등기 청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적 등기 청구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통상의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양도될 수 있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자, 지금 어떤 사안에 있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인데 등기 권리증만 주거니 받거냐고 둘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바로 매도인 갑에 대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직접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을이 아직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까지 누구한테? 병한테 같이 파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자, 매도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지금 등기 청구를 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 복잡하니까 병이 바로 등기 청구를 행사하겠다. 오케이, 동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오케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등기 청구권 자체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병한테 넘어간다. 이걸 이제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좀 어려웠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요.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원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10년 지나게 되면 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즉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들은 시효 정지 사유에 걸려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 X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원래 채권적 등기 청구는 몇 년?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13년, 14년 지난 상태에서도 뭘 할 수는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좀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권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좀 어렵네요.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자, 지금 요 얘기가 하나가 있죠.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 가등기가 좀 어려운데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을에게 얘기하기를 야, 지금 내가 바로 등기를 넘기면 예를 들어서 세법에서 2년 보유, 2년 거주, 1세대 1주택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게 되는데 지금 넘겨주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3달 후에 등기 넘겨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등기를 안 넘겨주면 골치가 아파져요. 왜? 자, 이중 매매를 해볼 수 있거든. 지금 이 아파트를 3억에 매도하기로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을한테 3달 후에 등기를 넘겨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3달 후에 이 주택 가격이 한 4억이 돼버렸다 하십시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거다 안 넘겨줄 거다? 안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병한테 4억에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리게 되면 갑은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가 됩니까? 채권적 청권의 한 내용이 됩니다. 을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제3자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약이 유야무야 아사리판이 돼버렸다 하십시다. 해서 뭐 돈도 돌려주고 그런데 가등기를 지우고 있지 아니한 상태예요. 이걸 나중에 병이 말입니다. 이걸 한 10년쯤 지나서 이걸 소유권 취득을 했다 하십시다.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찜찜하게 돼 있어. 가등기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럼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병이 소유권, 자,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은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등기에 근거해서 나중에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이 산에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3억에 을한테 팔았다가 자 지금 가등기 을 명의의 가등기를 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을 명의의 가등기가 돼 있게 되면은 나중에 4억에 병한테 팔았다 하십시다.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이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해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등기가 을명의로 이루어진 게 나중이라 할지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나중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다시 내가 부동산은 병이야. 내가 병인데 이 부동산을 살려고 지금 마음 먹었어. 근데 이 등기부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전련 가등기가 돼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 함부로 샀다가는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샀어요. 그래서 을 병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았어.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소유권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명의로 등기 받았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을이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갑이 협조를 안 해도 강제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중간에 있는 병의 등기는 뭐가 된다? 직권 말소,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함부로 사서는 안 돼요. 등기 넘겨서 소유권 취득했다가 경우에 따라서 본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다고요? 다 나가리가 되는 거야. 권리 자체를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의미가 뭐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개념을 미리 경고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아까 지금 문제 지문보다 옆으로 숨었는데 가등기, 자, 뉘앙스만 잡는 거. 나중에 등기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 가등기를 해놓게 되면 자, 을의 입장에서는 이걸 딴 놈한테 팔았든 말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야. 언제든지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자기한테 기회가 오니까 중간에 취득해봤자 애들 다 직권 말소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전판을 마련해 놓은 거야 가등기를. 그런데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라고 10년이 지나버린 거야.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10년이 경과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을은 본등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게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후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권자에 대해서 이 등기를 지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청권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병이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자기의 부동산에 이상한 등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뭐 을이 됐든 정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야야 내 부동산에서 다 치워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이 누구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된다? 물권적 청권의 한 종류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무효인 저당권 등기가 있다? 그럼 그거 지워달라고 하는 거. 그게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래서 조금 30회 때 이 문제가 등기 청권 얘기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다시요.
자,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민법상 권리라고 하는 게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물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세상의 특정인에 대해서만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77페이지 22회 때 문제입니다. 요즘에 잘 안 냈던 문제인데 관련한 주제가 출제가 돼서 옛날 문제를 다시 소환을 해봤습니다. 해서 등기 청권의 법정 성질이 다른 것은 해서 결국 이제 물권적 등기 청권이냐 채권적 등기 청권이냐를 묻는 겁니다. 1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권, 이건 뭐가 됩니까? 채권적 등기 청권이 되게 되는 거죠. 산 사람이 매도인한테 빨리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자, 아까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요. 그래서 을명의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채권적 청권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병한테 등기를 몰래 넘겨버렸다? 그러면 을은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물권적 청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권이기 때문에 2번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가등기 한번 설명 또 한번 드려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등기를 바로 못 넘겨준다고 해서 을 명의에 뭘 했다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이 문제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럼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본등기 해달라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등기 의무자한테 본등기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등기를 할 때 누구랑 승낙을 받았어? 갑한테 승낙을 받았다고요. 갑한테 승낙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한 가등기에서 본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 주장을 하는 거냐면 갑한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한 가등기를 갑이 허락을 했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진짜 소유권 넘겨줄게. 딴 데 빼돌리지 않을게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해서 나중에 본등기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갑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갑이 병한테 팔아먹어버렸다 중간에. 그래도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갑이 협조를 안 해줄 수 있겠죠? 한번 팔아먹었으니까. 만약에 갑이 협조를 했다가는 병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병이 죽이러 올지도 모르니까 갑이 협조를 안 하면은 을은 소송을 통해서 자,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단독으로 본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갑이 협조를 하겠냐고 지금 이제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이중매매했는데 만나자 그러면 겁나서 때려 죽일지도 모르는데 안 나오지. 그러면은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법원의 판사한테 갑으로 하여금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이행 판결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갑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을이 승소를 하면 을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혼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만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갑이 협조를 안 하면 판결문을 통해서 직접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채권적 청권. 세 번째,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권. 자,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등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의 행위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든가 착오에 따른 의사 표시라든가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였다. 그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취소권 행사하면 설령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을한테 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을한테 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당연히 갑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을이 중간에 병한테 취소가 되고 나서 개수작해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해제에 따라서 해제가 있게 되면 또 취소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내 물건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이걸 물권적 등기 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채권 물권에 관한 개념 이렇게 보시죠. 답은 3번이고요. 시효 취득에 따른 등기 청권. 아까 설명 계속 드렸던 얘기죠. 자, 20년간 소유서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그러면 이제 자, 갑 소유의 X, 갑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되고 이 사람이 시효 완성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청권 행사해야 되지. 20년 지난 상태에서 병한테 소유권 넘어갔을 때 병한테 등기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 5번 중간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에 대한 등기청권, 이것도 채권적 청권의 일종입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뭐 깊이 갈 주제는 아니고요. 이런 식이죠. 갑이 최초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을이 중간 매수인 등기 안 하고요. 을이 병한테 바로 팔아먹었을 때 갑에서 병으로 하는 등기를 가리켜서 중간생략 등기. 그래서 이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청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잊어버리면 돼.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 해서 최근 30회 때 좀 어렵게 문제 구성돼서 관련한 쟁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기 청권 얘기 보셨고요. 조금 어려워요. 물권 채권 얘기. 근데 조금 이게 몇 번 반복이 되시면 좀 괜찮아져요. 자, 잠시 끊었다가요. 이제 등기의 효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